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수혜 강사입니다. 파워 디렉터를 이해하시는 그 과정이죠. 화면 구성부터 좀 설명 드려볼게요. 파워 디렉터 15 버전은요, 이제 화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요, 파일 편집, 보기, 재생, 메뉴가 보일 거예요. 메뉴 화면이 보일 거고요. 그리고 빠른 실행 도구라고 해서요. 여기 보시면은 뭐 저장해라, 뭐 되돌려라 하는 여기가 또 이제 빠른 실행 도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편집기라고 하는 것은 요거예요. 지금 보이진 않아. 지금 기능 편집기는 실제적으로 작업을 할 때 보이는 건데 지금 그게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를 라이브러리 창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를. 그런데 이 라이브러리는요, 여기 보시면 요 왼쪽에 제가 요렇게 또 네모칸 쳐놓은 요 기다랗게 생긴 이 부분을 룸이라고 얘기합니다. 룸으로. 이렇게 룸 영역이 왼쪽에 있어요. 그러면 그 룸에 아주 조그맣게 생긴 아이콘들이 보이는데 처음 지금 눌러져 있는 요게 미디어 룸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디어 룸에 어떤 미디어가 그 파워 디렉터로 불러왔는지 여기 보면 라이브러리 창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아까 좀 얘가 라이브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룸에는 사진과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JPG라는 거와 WMV라는 동영상을 이렇게 샘플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편집하실 때 요거 응용해서 연습해 보라고 라이브러리, 미디어 룸 속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곳, 요게 라이브러리고요. 그리고 이 룸에는 두 번째 fx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 fx라고 하는 요 부분은 우리는 효과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요 fx를 누르면 그거는 효과룸이다. 예, 효과룸을 봤더니요. 그 효과룸에 여기 보시면 모든 컨텐츠부터 시작해서 카테고리가 보여요. 그래서 효과를 분류해 놨습니다. 3D 효과, 스타일 효과, 입자 효과, 특수 효과 이런 식으로 효과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내가 만약에요. 여기서 스타일 40을 누르면 효과가 이렇게 보이고 특수 효과를 누르면 또 특수 효과가 여기 라이브러리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fx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는지 이런 용어들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효과 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이 좀 확대돼야 되지만 제가 빨갛게 박스 쳐놓은 거 위치상 잘 잡으셔가지고 같이 한번 눌러 보십시오. 이런 거를 우리는 개체룸이라고 합니다. 개체룸이라는 것은 사진과 동영상 위에 뭔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낙엽이 떨어지는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걸 개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개체룸에도요. 여기 보시면 종류가 또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개체룸에 여기 보시면 3D 개체 두 개가 있어요. 말풍선처럼 생긴 개체죠. 또 하나 개체룸에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일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에 갔더니 여기는 말풍선이 좀 더 많아요. 요런 말풍선, 요런 말풍선. 그래서 내가 라이브러리에 무엇을 누르냐에 따라 그 내용을 바로 볼 수 있는 요거를 우리는 미리 보기 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리 보기 창. 동영상을 미리 본다던가 사진을 미리 본다던가 내가 누른 개체를 미리 본다던가 하는 그 미리 보기 창입니다. 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개체룸에도 카테고리를 보면은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파워 디렉터 15라고 하는 프리웨어에서 이런 효과, 요런 개체들, 이런 거를 많이 제공을 안 해서, 파워 디렉터 15 버전이 별로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16, 17, 18 버전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유료로 사용하면 굉장히 많은 개체와 아주 멋진 효과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는 무료로 사용함으로 그런 제공되는 소스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무료 소스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룸의 명칭과 화면 구성 익히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에 이렇게 조명처럼 서포트라이트처럼 된 게
입자예요. 입자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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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자에는 뭐가 있나 봤더니요. 여기 카테고리에 보면은 제일 많은 카테고리에는 일반이란 입자가 있어요. 그래서 단풍나무랑 효과 A라는 게 있는데 그냥 눌러만 보시면 하늘에서 뾰로롱 하고 단풍이 떨어져요. 가을에 어울릴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멋진 사진을 위에다 올려놓고 밑에다 깔고 지금 여기에 단풍 입자를 올려놓으면 정말 단풍이 스르륵 하고 떨어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입자가 아쉽지만 2개밖에 없어요. 저희는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라고 되어 있는 이 T 부분은 타이틀 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타이틀 룸이라는 것은 표지, 앞표지. 우리가 표지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엔딩 표지. 그리고 일종의 자막. 요것도 우리가 타이틀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틀로.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번개처럼 생긴 거 요거는요. 전환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환룸. 요거 전환룸. 예, 전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진과 동영상 한 편으로 영상을 만들질 않고 이어 붙여요. 사진을 이어서 영상을 이어서 사진과 영상을 이어서 동영상을 제작할 건데 우리가 사진, 동영상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클립이라고 얘기해. 클립. 그래서 사진 클립과 클립 사이, 사진과 동영상 클립 사이, 동영상과 동영상 클립 사이 그걸 이어 붙이면 여기 요 사이 요 부분을 전환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를. 그래서 전환 효과를 주면은요. 클릭해 볼게요. 전환 효과를 주면 장면이 A라는 장면에서 B라는 장면으로 갈 때 요렇게 종이가 찢겨 나오는 것처럼 할 것이냐. 대문이 열리는 것처럼 다음 장면으로 다음 클립으로 이동할 것이냐. 전환할 것이냐. 그런 전환 효과입니다. 생각보다 파워 디렉터의 전환 효과는요. 15버전의 전환 효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여기 있는 전환 효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전환룸 하고 기억해 주시도록 하고요. 자막룸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예요. 자막룸이라는 것은 여기 맨 끝에 잘 보이지 않아요.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여기 점점점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요게 자막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자막이라고 했던 거 그거 좀 혼동하지 마시고 요 밑에 있는 요것이 자막룸이다 라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업하려고 하는 것 중에서요. 여기 보시면 시간 표시 막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제가 빨갛게 네모칸 쳐놓은 이 부분 있으시죠? 이게 바로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오리고 자르고 이어 붙이고 효과를 주는 작업 영역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타임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에는 1번, 2번 하고 있는 요게 우리가 트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랙. 그래서 1번 트랙에 있는 것이 맨 밑에 깔리고요. 2번 트랙이 그 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장면과 장면을 겹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트랙 1과 트랙 2, 트랙 3 이렇게 트랙이 최대 몇 개까지 추가가 되냐면 5개까지 추가가 돼요. 그건 추가하는 건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트랙별로 이름이 있다라는 거 잘 보셔야 돼요. 1번 비디오 트랙, 1번 오디오 트랙, FX 효과 트랙, 3번 비디오, 2번 비디오 트랙, 2번 오디오 트랙. 타이틀 트랙, 그 다음에 요거는 음성 녹음 트랙, 요거 타이틀 트랙, 요런 식으로 트랙별로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지금 1번 트랙이 되겠고, 요거는 2번 트랙이 되겠죠. 그리고 맨 밑에는 배경음악 트랙이라고 그래서 제가 소리를 레이어드 해가지고 2개가 같이 나게끔 하려면 트랙이 2개여야 되거든요. 하나를 오디오 트랙에다 노래를 집어넣었다면 그거와 같이 겹쳐질 수 있는 소리를 여기 보시면 배경음악 트랙에다 넣어서 소리가 2개가 겹쳐질 수 있도록 편집하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타임라인이에요.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아마 요 타임라인을 수정 편집하는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여기 작업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은 눈금이 있어요. 시간을 나타내는 눈금이 있어서 현재 내가 어느 지점 몇 초 구간의 영상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루하셨지만은요, 그래도 여기 있는 화면 구성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만 나중에 무슨 룸을 가세요, 트랙 어디를 누르세요, 시간 표시자를 보세요, 그 용어가 소통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 구성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사진을 가지고 동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작업하려고 하는 룸은 요 위쪽에 있는 요 세로로 된 룸 중에서 맨 위에 있는 미디어 룸을 눌러 주셔야 돼요. 요게 지금 미디어 룸입니다. 미디어 룸을 가야만 내가 영상 편집에 사용할 사진, 음악, 동영상 이런 것들을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라이브러리에는 아직은 노래는 없어요. 사진과 동영상만 있어요. 그걸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 풍선을 들고 있는 클립이 하나 있어요. 사진 클립이 있는데 이 사진 클립을요, 그냥 내가 편집을 좀 해서 여기다가 방송을 시작합니다 라는 자막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타임라인의 1번 트랙에 가져오셔야 돼요. 1번에 비디오 트랙이라는 게 있는데 클릭하시고 얘를 끌고 오세요. 끌고 오셔서 동영상은 몇 초부터 시작되죠? 0초부터 시작되잖아요. 0초 구간에 끌어다 놓으셔야 돼요. 얘를 잘못해서 3초 구간에다 끌어놓으면 0초부터 3초 구간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검은색 화면이 나오고 3초가 돼서야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사진이죠? 사진. 근데 동영상을 진행할 때 이 사진을 몇 초 동안 이 화면에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를 길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미리 보기 화면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그냥 쭉 뭐가 진행이 되죠. 화면 변화가 없어요. 얘는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있는 요 과연 동영상은 몇 초 동안 재생이 될까요? 몇 초 동안 재생이 될까요? 나는 이 사진이 한 5초 정도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10초 정도 이 화면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재생 길이를 조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 1번 트랙의 0초 구간에 가져온 사진 클립에 가만히 마우스 올려놔 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정보에 시작 시간은 몇 초, 종료 시간은 몇 초, 총 길이는 몇 초라는 정보가 나옵니다. 나오시죠? 길이 5초짜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워 디렉터의 환경 설정을 바꾸지 않으셨다면 사진 클립은 5초간 재생되게끔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은 잘 보세요. 지금 이 클립을 타임라인에 가져온 1번 비디오 트랙에 있는 클립을 누르시면 위에 갑자기 없었던 요게 보여요. 요게 바로 기능 도구예요. 기능 도구. 기능별 도구들이 모여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기능 도구라고 하지 않고 도구 메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진을 잘라라,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디자이너, 사진의 색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교정할 수 있는 이미지 교정할 수 있는 교정 향상 기능, 이 이미지를 극적인 효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 이런 것들이 위에 나옵니다.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뒤에 가시면은요, 더 있어요. 길이를 조절하는 도구, 삭제를 하는 휴지통 도구까지도 도구가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버려야지. 그러면 클릭하시고 휴지통 누르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요거 눌러서 자판기에서 딜리트 누르셔도 돼요. 그리고 길이를 조절해 볼 건데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은 가만히 마우스 올려서 이 끝부분에다 가만히 갖다 놓으시면 화살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끌고 가면 길이가 늘어나요. 그럼 이게 몇 초까지 끌고 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략 길이를 조절할 때는 이 방법으로 이렇게 늘렸다가 이렇게 줄였다가 하셔도 되는데 정확하게 이 사진이 10초였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사진 클립을 선택하고 이쪽에 길이라는 명령을 이용하시는 게 정확하게 조절이 됩니다.
길이 해볼게요. 길이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맨 앞에 00이라고 되어 있는 건 시, 분, 초, 프레임 이렇게 나옵니다. 프레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방송은 1초에 30프레임을 기본으로 전송합니다. 1초 동안 32장의 장면이 넘어가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영상으로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프레임, 32프레임인가요? 29프레임인가? 그것도 제가 또 까먹었네요. 그러면 기본 프레임을 넘어가면 이제 여기 초로 넘어가고 분, 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는 내가 10분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여기 두 번째 더블 클릭해서 10, 그 다음에 여기는 00, 그 다음에 여기 00 이렇게 만들어줘요. 시, 분, 초, 프레임이니까. 따닥 더블 클릭해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게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분으로 만들었어요. 10분이면 너무 길지 않나요? 10초 정도가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다 00을 주시고요. 여기다 10이라고 주셔야죠. 이렇게. 00, 00, 10, 00. 그게 10초라는 겁니다. 10분 동안 이 사진 보고 있으라고 하면 화면이 고장났나 정지가 됐나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10초로 조절하게끔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길이를 조절하는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릴게요. 10초입니다. 10초. 10초. 근데 가끔씩 작업하다가요. 어떤 분은요. 여기 눈금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못해서 늘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여기에는 이 10초가 상당히 길어 보여요. 그것은 작업을 편집하는 이 눈금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게 10초는 맞지만 10초가 확대돼서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을 편집하거나 영상을 편집할 때는 너무 축소된 클립을 가지고 작업하지 말고 10초라는 걸 유지하면서 10초의 구간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절하시려면 여기 있는 주황색으로 된 눈금 있는 부분을 오므렸다, 좁혔다, 늘렸다, 좁혔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스크롤바가 있어서 스크롤바를 가져가면 이 길이는 변치 않아요. 10초. 하지만 화면에서 이 클립이 확대돼서 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축소 확대는 여기 이용하셔도 돼요. 요 아래쪽에 어디냐면 요 마이너스 여기 더하기라는 버튼은 바로 확대. 여기서 이 주황색 눈금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확대 기능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세밀한 동영상을 분할할 때가 있어요. 동영상을 중간을 잘라서 다른 걸 이어붙여야 될 때는요. 하다못해 프레임마저도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랙을 확대해 놓고 내가 정확하게 분할할 구간에다 멈춰 놓고 분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트랙을 확대하고 작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서 드래그 하셔도 되고 10초라는 거 길이까지 조절해봤죠? 네, 요렇게 해서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을 이용했는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위에 보시면 여기에 동영상이 있어요. WMV라는 거는 일종의 동영상 파일의 기본 확장자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동영상 클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진은 사진 클립, 동영상은 동영상 클립. 그럼 편집을 위해서는 타임라인으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걸 어디다 끌고 올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사진 위에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이라는 요 장면이 10초 정도 재생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장면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요 동영상을 갖다 놓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동영상을요. 여기 2번 미디어 클립으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기로 끌고 와셔야 돼요. 해볼까요? 그러면 이 동영상을 끌어서 2번으로 가져와 볼게요. 정확하게 0초 구간에서 끌어오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랬더니요. 여기 있는 10초로 설정해 놓은 사진은 안 보이고
오로지 이것만 이쪽 미리 보기에 보이네요. 그것은 똑같은 사진이 겹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미리 보기라고 하는 이 화면에 보면 하얀 색깔 동그라미 조절점이 있어요. 하얀색하고 파란색이 있는데 정확하게 하얀색 부분을 이렇게 조절하면은요, 이제 사이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일 거예요. 한번 볼게요. 보이나? 그럼 여기에 지금 요 위쪽에 있는 사진 클립을 눌러주시면은요, 2번 미디어 트랙에 있는 동영상이 화면에 이렇게 줄여졌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 동영상을 가운데 십자가 누르지 마세요. 십자가 있는 부분 누르지 마시고 그냥 이 영상에 마우스 십자가 이동 도구가 나올 때 이렇게 이동하셔가지고요. 장면 두 개를 겹쳐 놓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워 디렉터는 1번 트랙에서 1번 트랙에다가 2번 트랙 장면을 겹쳐 놓을 수 있게끔 트랙이 최대 5개가 제공이 되는데 현재 보이는 거는 3개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나는 2개의 장면을 겹쳐 놓기 싫어요.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요 동영상을요. 이 사진이 끝난 다음에 동영상 나오게 할래요. 그러면 요거를 끌어서 여기 사진이 끝나는 구간에 10초 구간에 갖다 놔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미지를 화면 동영상 비율에 맞게끔 크기를 다시 조절해 놓으시면은요. 보세요. 처음엔 사진이 10초간 나오다가 그게 지나면 동영상이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내가 이미지를 뭐 트랙으로 겹쳐 놓을 건지 그 다음으로 이어 붙일 건지 그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만약에요. 여기 있는 트랙을 이렇게 끌어올 때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분 이렇게 끌어왔는데 사진 클립 뒤에다 바짝 갖다 놓는다는 걸 글쎄 이렇게 겹치게끔 갖다 놨어. 그러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살짝 뒤에다가 붙여놔야 되는데 너무 첫 번째 클립하고 동영상 클립을 겹쳐놨어. 그러면 이런 멘트가 나와요. 겹쳐진 만큼 덮었을 거냐, 삽입을 할 거냐, 삽입한 다음에 이동을 할 거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요거 이렇게 빈 곳에 눌러서 이렇게 다시 한번 뒤에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 안 되는 이유는 이 공간이 생긴 만큼 화면이 검은색으로 나와요. 장면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이 흘러야만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 클립을 꾹 눌러서 가운데를 꾹 눌러서 딱 뒤에다 찰칵 붙여버리면 이음새 없이 바로 사진 10초 그 다음에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그래서 클립을 이동하는 방법 그런 것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